저희는 지금 카트만두에 와 있고요. 저희 전체 일정 중에 트레킹이 12일? 진짜 걸은 날짜로는 12일. 근데 이 카트만두나 포카라 시내 숙소를 떠나서 전체 트레킹에 버스 타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소요된 거는 14일. 14일 정도 되는 트레킹을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 카트만두에서의 마지막 밤이에요. 네, 내일 한국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짐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트레킹 하기 전에 올 때 준비물을 좀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했었었는데 실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쓸만했고 어떤 것들은 뭐 굳이 필요가 없었나? 이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한 탑 5 정도? 정말로 우리가 가져갔던 준비물 중에서 정말 괜찮았던 거? 첫 번째, 제일 정말 많이 썼던 게 둘 다 완전히 매일매일 극찬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해하면서 썼던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정정정. 날진. 네, 날진 물통이에요. 맞아. 물통하고 보온 케이스 커버. 이게 얼마나 유용했냐면은 거의 매일매일 시작과 끝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소 롯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잠자기 전까지 여기다 뜨거운 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차를 하나 마셨고, 그리고 이 차를 다 마시면은 잠자기 전에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안고 잤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따뜻한 게 한 1, 2분만 있으면 금방 따뜻해지고 심낭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 따뜻함이 유지가 돼요. 엄청 따뜻해. 생각보다 진짜 따뜻해. 진짜 따뜻해. 그래서 거의 모든 롯지에서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 안 쓴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미지근함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차를 타가지고 그날 트레킹을 하는 동안에 각자 1리터씩 먹었었던 것 같아요. 얘는 정말로 무조건 네팔 트레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강추. 그리고 대부분은 요 안에 있는 병만 사갖고 오시는데 저는 이 커버드 강추예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게 되면은 이 손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이게 공기 중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금방 식어. 맞아. 근데 여기다 넣으면은 잡기에도 따뜻하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보온이 엄청 유지가 오래가고. 되고. 그래서 저는 트레킹 하면서 롯지에서 만났던 다른 외국인들 보면 이게 거의 없었거든요.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지. 근데 다들 물어보더라고. 이거 어떡하냐고. 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너무 차갑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차갑지 않고 오히려 약간 미지근하게 마시기 좋은 정도까지만 식어져 있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두 개가 미지근하니까 조금 시원하게 먹고 싶으면은 그 트레킹 출발하기 전에 하나는 일부러 꺼냈어요. 그래서 꺼낸 거는 먹고 하나는 조금 뜨끈한 미지근함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 맞아. 매일 저희랑 함께 했었던 정말 필수 아이템. 난 진짜 날진 사랑해를 엄청 많이 외쳤어요. 진짜. 근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 외국인들도 정말로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꺼내놓으면은 본인도 날진 너무 사랑한다고. 진짜 저는 완전 찐 추천. 완전 강추. 그리고 이거 살 때 저희 고민했던 게 요것도 살까 말까 하긴 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 조금 더 먹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입구를 좀 좁게 만들어주는 맞아. 플라스틱이 하나 더 있거든요. 까만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도 사긴 샀는데 사실 그건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은 희한하게 뜨거운 물을 넣어서 그런지 이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짝 걸려서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날에 바로 빼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좀 불편해서. 그게 없어도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어요. 날진이 완전 짱. 이거 없었으면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롯지에서 뜨거운 물 받을 때 싸지 않거든요. 제일 싼 데가 밑에서 5,000원, 한 통에 5,000원부터 시작하고 제일 위에는 15,000원까지 사봤는데 할 때 그냥 한 워터 달라 그러면 정말 완전 뜨겁지 않은 물을 줄 때가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끓여달라고 팔팔 끓는 물로 달라고 해야 밤새 따뜻하고 아침까지도 따뜻하다. 맞아요. 왜냐면은 이들이 뜨거운 물을 주는 시스템이 본인들도 보온병 사이즈별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보온병 채로 빌려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뜨거운 물을 달라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보온병에다 넣어놨던 거를 따라주기 때문에 이게 방금 끓인 거랑은 좀 온도 차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는 다시 한번 끓여달라고 해가지고 좀 더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해줘요. 진짜. 진짜. 예. 1위. 1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등산할 때 저희가 양말을 인당 한 3켤레 정도씩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할 때 스마트 올양말 2개랑 일반 양말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 올양말 신고 뭐 한 3일 정도 신었고 다음 거 신었고, 근데 이게 좀 빡세지 않은 트레킹 할 때 그냥 저희가 갖고 온 여분의 등산 양말을 맞아. 신어봤는데 아주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주 큰 차이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간 일반 등산 양말은 하루 신고 왔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스마트 올 양말은 한 3일? 4일 정도 신어도 아주 심할 정도로 냄새가 나지 않고 예, 신을만 했어요. 그래서 뽀송뽀송하고 신기했어요. 그것도 살까 말까 했었는데 맞아. 다들 급찬을 해가지고 그래 하나 사보자. 그리고 아래가 좀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등산 양말보다 발도 편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편할 겸 해서 사봤는데 저희는 한번 비교해보고 무조건 스마트 울양말 신어야겠다. 좀 비싸더라도. 일반 양말 안 신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스마트 올 양말 사실 때 좀 주의할 게 이 사이즈가 뭐 스몰, 미디엄이 있는데 레인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한테 맞는 양말이 이 뭐 240에서 270까지 신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게 미디움이었으면 미디움을 샀었는데 맞아. 양말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저희 맞아. 입장에서는 스몰만 사도 충분했다. 그러니까 뭐 스몰이 200에서 230인데 내 발 사이즈가 240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걸 작은 걸 살 사가지고 이게 땡기면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240인데 미디움 샀더니 좀 많이 컸거든요. 어. 저는 무조건 스몰 샀어야 된다. 맞아요. 라고 그 생각했어요. 양말 뒤꿈치가 이 땡기니까 이 거의 그 발 뒤꿈치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사실 때는 딱 맞게 조금 작은 거 사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좀 비싼 편인데 앞으로도 신으려면은 뭐 제대로 맞는 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2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 올 양말. 매일매일 매일매일 신었으니까. 신었다. 지금 꺼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너무 오래 신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봉지에 꽁꽁 싸놨어요. 일단 한국 가서 빨리. 아니 그래도 일반 양말에 비하면 정말 양호한 수준의 냄새고, 일반 양말은 한 4시간 트레킹 할 때 신었는데 맞아.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트레킹에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좋더라고요. 일단은 스마트 올 양말은 좋았어. 정말 좋았다. 나도 스마트 양말 좋았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전기 방석이에요. 진짜. 진짜 꼼꼼한, 저희가 등산 초보긴 한데 남편이 진짜 꼼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해외여행을 가면 불필요한 짐이 엄청 많아요. 한 20%는 불필요한 짐이 혹시나 해서 챙기는 것들. 근데 사실 이번 여행에서는 인정할 만했다. 이 뭐 안 쓴 게 없었지. 방석 사실 챙길 때 저 그렇게 달갑지 않았거든요. 짐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래 또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챙기는데 또 잔소리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챙기게 냅뒀는데 이게 3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트레킹하면서 제일 고생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걷는 거 다 빼고 추위. 그러니까 추웠던 거. 대부분의 시작 하루 이틀 로지 말고는 전부 다 추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초에 갔는데 나름 날씨가 좋은 계절이 맞아요. 갔는데 제일 이게 좋을 때. 근데 이제 뭐 여름이 아니라서 추위는 좀 감안을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추운 게 가장 걱정이 됐었고, 그래서 뭐 따로 산 건 아니고 원래 집에서 저희가 쓰던 전기 방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챙겨갔고, 얘는 기본적으로 USB 타입이어가지고 전원에 꽂을 수도 있고 보조 배터리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능이 좋은 건 아닌데 얘가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일단 날진도 그렇고 이 방석도 그렇고 침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처음부터 뜨겁진 않지만 한 시간 정도 지나고서부터는 정말 아늑한 침실 자리를 만들어줘요. 제가 잘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상체는 이 날진 끌어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체 쪽에다가 전기방석을 놔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침낭 안쪽이 좀 따뜻하게 하는. 맞아. 그래서
이거 안 쓰는 날이 없었었어요. 맞아. 네. 인정? 네. 전기 안 들어오는 로지가 한 2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보조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썼었고요. 그래서 또 발이 시리니까 발 쪽에다가 좀 밀어서 발도 좀 따뜻하게 하고 이러니까 잘 때라도 따뜻해야 또 다음날 또 살아나서 트레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탄 아이템. 4위. 4위는 네, 빈도로 따졌을 때 정말 많이 썼던 아이템이 이 동전 물티슈. 2주 트레킹이었으니까 동전 물티슈 100개짜리 사가지고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개? 30개 사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티슈가 부피가 많이 나가서 챙겨가지 못했었는데 물티슈를 쓸만한 용도엔 다 썼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샤워 티슈나 이런 것들도 챙겨가긴 했는데 근데 그걸로 몸을 먼저 닦기 전에 좀 발 같은 데는 또 좀 더러우니까 이런 걸로도 많이 닦았던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그 등산 가방에다가 한 2-3개씩 챙겨 다녀가지고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롯지가 물티슈가 없어요. 그래서 물만 있으면은 얘 담가서 물티슈처럼 쓸 수가 있어가지고 물티슈뿐 아니라 사실 그냥 휴지도 휴지도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요게 되게 요긴하게 썼다. 음. 밥 먹을 때 그리고 씻을 때 생활할 때 맞아. 아침에 나갈 때도 등산조끼 한 4개 정도 챙겨가지고 갔다가 점심 먹을 때 이렇게 물만 부어가지고 가이드랑 포터도 하나씩 주고 저희도 하나씩 쓰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거의 매일 아이템. 썼어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매일 썼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 사진으로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양말처럼 속옷도 매일매일 갈아입을 만큼의 수량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건데 팬티 라이너를 좀 수량을 넉넉하게 가져가가지고 속옷은 한 3일에 한 번 정도 갈아입었는데 대신 팬티 라이너를 좀 덧대가지고 좀 위생상 좀 깔끔하게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빈도로 봤을 때는 매일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거라서 그래서 얘까지가 한 4위 정도인 것 같아요. 속옷을 다 드라이핏으로 사기도 샀는데도 그래도 또 한 3-4일 찝찝하니까 팬티 라이너가 그래도 조금 기분을 깨끗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쓰던 해줬던 것 같아. 버리고 새 거 갈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씩 가는데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남편은 한 번도 안 써본 아이템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쓰더라고요. 둘 다 잘 썼어요. 남자가 쓰기에도 괜찮았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 다 써서 없어요. 물집 방지 밴드.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몰라서 사갔던 건데 마지막 날 출발하기 전날에 쿠팡에서 혹시 몰라서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물집이 되게 잘 생기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롤로 된 거 있어요. 되게 쬐끄맣게 생긴 거. 그거 나중에 사진으로 캡처해서라도 보여드릴게요. 얘가 좋았었던 게 저희가 실제로 그 아이스레이크 갔다 오면서 발에 물집도 엄청 많이 잡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잡히기 전에 막 뒤꿈치 같은 데가 이렇게 쓸리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가져간 등산화가 새로 산 것도 아니고 원래 한국에서 몇 년 정도 신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 강도로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마찰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평상시 때 한국에서 신던 마찰의 정도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서 7-8시간 트레킹을 해본 적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다음날은 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다음날은 쓰레빠 신고 좀 발을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었는데 여기는 매일매일 트레킹이다 보니까 어저께 생긴 물집이 오늘 이렇게 아픈 줄 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조그만 건데 그대로 그 등산화를 다시 신고 걸으려면 걔밖에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아파요. 이게 물집이 작을수록 더 아파요. 그러니까 물집이라는 게 작게 생기면은 걸을수록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 생사를 찢어가면서 본인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집 방지 밴드가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는 조금만 쓸리는 느낌이 생긴다 싶으면은 방지 밴드 붙여가지고 물집을 안 생기게 했었고 처음에는 아이스레이크는 그렇게 좀 힘들지 몰랐었고 생겼을 때는 물집 방지 밴드랑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늘이랑 실이에요. 보통은 이제 물집이 생기면은 물집이 커지면서 아파지는 건데 그래서 그건 최대한 빨리 터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이랑 바늘을 가지고서
그 바늘로 물집을 터트려가지고 이 물집 공간을 실로 채우면은 그 실 틈 사이로 물집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집이 생긴 날 저녁에 이제 씻으면서 발 씻으면서 물집 터트렸고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다음날 일어나면은 거의 아픈 게 사라져요. 예, 그 상태에서 또다시 물집이 생기진 않았고 그 부위에다가 이제 또 물집 방지 밴드를 붙여가지고 물집이 생기지 않게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아싸리 물집이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좋으니까 처음부터 물집 방지 밴드를 붙일 것 같고요. 물집이 한번 생기고 나서는 되게 조심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예 안 생겼을 때보다는 좀 신경이 쓰이니까 처음부터 그 밴드를 좀 활용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기고 나면은 최대한 빨리 터트려가지고 영역을 더 넓혀 나가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거는 요 한 5개 정도가 정말로 트레킹할 때 저희한테 너무 유용했다. 거의 매일 썼다 다. 매일 썼다. 예. 빈도까지 생각해서 베스트 5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아이템들도 여러 개 있긴 해요. 보면은 첫 번째로는 등산 스틱? 이거 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왜냐면 저희는 등산 스틱을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에 뭔가를 들고서 등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나의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느꼈어요. 이 등산 스틱이 평지건 오르막이건 내리막이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아, 무조건. 네. 아니면 이거 없었으면은 넘어질 뻔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리막에서는 이게 없으면은 이 발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갈 것 같아요. 무릎도 그렇고 발바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등산 스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레이크를 내려오면서 저희가 물집이 많이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어느 정도 손 쪽으로 좀 분산을 시켜주는 스틱이 상당히 도움이 그리고 많이 됐어요. 별로 연습하거나 미리 익숙해질 필요도 없는 게 저희는 처음 썼는데도 이게 어떻게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금세 적응이 되고 맞아. 그리고 뭐 내려가거나 좀 애매한 길 있으면 등산 스틱을 한번 쿡 찔러보면 여기가 발이 닿았을 때 미끄러운 데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됐다. 맞아. 등산 스틱 도움 됐었고 그 다음 도움 됐었던 게 보조 배터리. 또 나름 근데 얘는 빈도로 따졌을 때는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롯지를 갔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롯지는 한 2군데 정도 했었고 저희는 전기가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가이드한테 조건으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동네 자체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 말고는 대부분 전기가 없었어요. 들어오긴 했어요. 네. 보조 배터리가 그럴 때랑 그리고 정전이 좀 많이 맞아, 일어나가지고 맞아. 정전이 일어났을 때 근데 저희 좀 과하게 챙겼어요. 그러니까 큰 보조 배터리 2개, 작은 거 2개. 원래 좀 과하게 챙기는 스타일인데 네. 다 쓰긴 썼어요 또. 다 썼어요. 네. 그리고 보조 배터리 중에 저희가 유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조 배터리가 되면서 손난로가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맞아. 네, 그거를 한 세트씩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 핫팩을 터트리거나 전기 방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필요한데 얘는 키는 즉시 따뜻하기 때문에 맞아. 이 몸을 어느 정도 빨리 녹이고 싶을 때 맞아. 손에만 잡고 맞아. 있어도 되게 유용했었어요. 맞아, 맞아. 네, 그거는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보조 배터리도 되게 유용했었다. 근데 빈도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맞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먹는 거 측면에서 뭐 저희가 매운 고추참치? 매운 고추 참치랑 그리고 청양고추 말린 거. 청양고추 말린 거. 왜냐면은 이 베트남 음식이 되게 단조로워요. 네팔. 네팔. 네팔 음식이 되게 단조로워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먹는 게 뗀뚝이라고 하는 그 수제비 같은 거? 칼국수. 뗀뚝이 칼국수네. 수제비네. 뗀뚝이 칼국수? 수제비는 뭐지? 뚝바. 예. 아무튼 근데 거의 국물 베이스가 비슷한데 거기에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그 청양고추 말린 게 있었거든요. 그거 몇 개씩 넣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칼칼하니. 그냥 무조건 다 수제비 국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혀 얼큰하지 않은 수제비 국물. 근데 맛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얼큰함이 딱 더해지면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딱 그 맛이 나오니까. 그리고 좀 저희가 갖고 왔었던 게 매운
고추 참치. 맞아. 예, 그게 뭐가 나와도 밥 비벼 먹고 이러기에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다 파니까. 그리고 이게 로찌가 생각보다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 만한 고기를 많이 메뉴로 팔지 씹을 않아요. 거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참치 같은 거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유용했었어요. 거의 안 남기고 다 저희 먹었어. 매운 고추 참치 8개 챙겼거든요. 근데 아끼면서 먹는 편이었는데 거의 마지막에 딱 맞게 맞아. 먹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멀티 콘센트. 음. 뭐 이거는 저희는 뭐 4구 5구 정도 되는 걸 가져갔었는데 대부분의 로찌가 그 콘센트가 꽂는 데가 많아야지 두 군데고 한 군데인데도 많아요. 근데 빈도로 따지면 얘도 매일 많이 썼지. 거의 매일 썼지. 예. 왜냐면 핸드폰 2개 충전하고 뭐 고프로 충전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전기 방석도 썼으니까 전기 방석까지 꽂으려고 하면은 충분한 콘센트가 있었어야 됐고 또 보조 배터리를 또 매일매일 또 다 충전해놔야 되니까 많이 필요했거든요. 노트북도 있었고. 그래서 예, 멀티 콘센트 한 4-5구 정도 되는 거 하나 정도는 챙겨 가시는 게 요즘에 이렇게 선 길지 않고 이런 거 그래 저거 우리 거 보여줘. 저거 되게 좋았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이 4개가 있고 콘센트 꽂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USB 2개 꽂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요거 하나로 다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쓰는 건데 요거 하나 갖고 왔었고 예, 매일 썼어요. 얘도 빈도로 따지면은. 근데 방금 보는데 왜 혼자 물집 방지 밴드 붙이고 있어? 그래? 안 떨어졌어? 여기 혼자 붙인 거 아니야? 아 다 썼다며. 씻었는데 이게 안 떨어져. 없어. 저희 지금 이제 슬리퍼랑 운동화로 갈아 신었는데 좀 전에 가는 거 보니까 혼자 물집 방지 밴드를 붙이고 있어서 아니, 약간 배신감 느낄 뻔했어요. 마지막 날 붙였는데 제대로 안 씻었네 샤워를. 오케이 알았어. 아 그리고 파스. 맞아. 난 이게 좀 초반에 좀 유용했던 것 같아. 초반에 이제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파스 하나씩 붙이고 자면은 다음날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넉넉하게 저희 동전 파스랑 그리고 한 손바닥 반만한 거, 샤론 파스. 예, 일본에서 사갖고 온 거, 그거 좀 여러 개 챙겨 갖고 와서 잘 썼고. 이게 오르막을 많이 걸었던 날이냐 내리막을 많이 걸었던 날이냐에 따라서 아픈 근육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막 종아리 바깥쪽이 아픈 날도 있고 허벅지 안쪽이 아픈 날도 있고 그래서 그날 아픈 데다가 탁탁 붙이고 자면 다음날 좀 그래도 훨씬 편안했던.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스크. 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챙겼지. 꼭 챙겨야 되는 아이템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안나푸르나 서킷을 가는데 그 서킷 중간중간에 그 찝을 타든가 버스를 타는 일정도 있고 그리고 트레킹을 하는 코스 자체가 약간 그 모래길이랑 흙길? 예, 그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지 않은 길을 다니게 되는데 그럴 때 마스크가 되게 유용했어요. 예, 없었으면은 그 마스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하루는 되게 모래바람 부는 좀송 가는 길이었었는데 다음날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스크는 저희는 4개 갖고 왔었거든요. 2개씩 해서 2개씩 초반에 2개 그리고 후반에 2개 이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다시 챙긴다고 하면 더 챙길 것 같아. 나도. 이게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스크가 이렇게까지 더러워지는구나.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뭐 장난이고 그 좀송 가는 날은 마스크 벗으니까 안에가 거의 막 까만 거예요. 진짜 이걸 다시 쓰고 싶지가 않은데 사실 또 대안이 없으니까 썼던 걸 또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부피 많이 안 나가니까 저는 챙긴다면 한 5개씩은 챙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몰라서 챙겨간 거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더 있었으면은 더 유용하게 썼을 만한 아이템이긴 해요. 마스크가 그렇고 또 우리 테라플루를 챙겨와가지고 잘 먹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추운 데 있다 보니까 이게 감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컨디션 좀 안 좋을 때 있는데 그리고 또 밤에 너무 추워서 좀 잠이 안 올 때 근데 그 테라플루 나이트 타임
나이트 타임 그 사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좀 컨디션 안 좋은 날 좀 차처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니까 아,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컨디션 안 좋은 날이라는 말이 사실 무색할 정도.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어요. 컨디션 좋은 날이 없고 너무 춥고 잘 때 롯지 들어가서 짐 풀자마자 막 오한 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나 감기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콧물도 컨디션은 나고 정말 안 좋고 콜록콜록거리고 콧물 나고 목 아프고 이렇기 때문에 아 나는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없을 것 같아. 맞아. 되게 힘든 거 힘든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테라플루를 당연히 마셔야 되는. 네. 일단 그래서 저희 한 2개씩 마셨던 것 같아요. 세 개씩 마셨어요. 6개 챙겨갔는데. 그러니까 그 좀 후반에 많이 마셨어요. 맞아. 한 3일 정도 연달아서 마셨고. 시르카르카 틸리초 뭐 하이캠프 뭐 이렇게 해서 3일 연장으로 또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출발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먹고 바로 잘 생각으로 저녁 먹자마자 뜨끈하게 한 잔씩 하게 맞아요.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 7시, 6시 이때 일어나는데 그 일정이 빠른 날은 한 3시,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그만큼 또 일찍 자야 되니까. 근데 그 테라플로 나이트 타임이 먹으면 맞아. 좀 졸림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좀 초저녁에 좀 자는 용도로도 좀 먹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것도 유용한 나도 추천. 아이템이었다. 네. 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헤드랜턴.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코스를 어디 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희처럼 안나푸르나 서킷을 가고 그 중에서 뭐 소롱나나 아니면은 틸리초를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벽 3시, 4시에 출발을 하는데 그때는 해가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보면은 별만 보여요. 그리고 헤드랜턴이 없으면은 내 발 바로 앞도 안 보이는데 이게 헤드랜턴으로 딱 보면은 옆에가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틸리초 갈 때. 힐리초 갈 때. 그래서 헤드랜턴은 그러한 코스를 가실 일정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비싼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2개 사서 갔거든요. 근데 모든 일정 소화할 때까지 문제 없이 잘 썼어요. 그리고 건전지도 그냥 처음에 넣었던 거 그대로 끝까지 쓸 수 있었고 푸닐까지. AA 3개짜리 넣는 걸로. 괜찮. 그 생각보다 되게 밝아요. 저희랑 갔던 포터가 진짜 걔는 거의 신급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리스펙한다고 할 정도로 모든 길을 누구보다 빠르게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잘 가는 애였는데 틸리초가 걔가 헤드랜턴이 없었거든요. 근데 틸리초 가는 날 힘들어하더라고요. 많이 못 가. 일단 우리의 빛의 반경에서 멀어지면 얘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못 가고 계속 기다리고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스가 있으면 헤드랜턴은 꼭 추천이 필요하다. 아니라 필수. 필수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앞서 베스트 5는 정말로 빈도 측면에서 필요한 거고, 근데 얘네들도 유용하긴 했는데 빈도가 많진 않은데 3번 정도 세 번 썼으니까. 정도 써야 되는데 이 3번의 장소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는 옷을 가져갈 때 두꺼운 패딩을 하나씩 가져갔었어요. 나는 이거는 꼭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롯지 들어가면은 무조건 추워요. 무조건 추운데 그냥 등산할 때 입었던 옷들 껴입는 거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등산 끝나고 티슈로 몸 좀 닦고 그다음에 히트텍 입고 그 잠잘 때 입는 추리닝 입고 그리고 경량 그 위에다가 패딩도 입고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두꺼운 패딩 하나씩 입고 그리고 비니 두꺼운 거 쓰고 이렇게 해야지 좀 잘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야. 저는 그래서 부피가 이것도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는 아이템이라서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가져가길 잘한 아이템이라고 저희는 롯지에서뿐만 아니라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진짜 추웠던 고기 있잖아요. 틸리초 호수 갈 때나 소롱나 넘을 때 이럴 때는 다 입었거든요. 저희 바지도 히트텍도 입고 추리닝 바지도 입고 그 위에 등산 바지 입고 위에도 뭐 얘기한 것처럼 경량 패딩, 조끼, 뭐 티셔츠 이런 거 바람막이 다 껴입고 나서도 그 위에 두꺼운 패딩을 입었는데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온도가 적당했거든요. 벗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
그냥 이 정도니까 그래도 이 정도 느낌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구나라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맞아. 얘도 어떻게 보면 빈도로 보면은 매일 잘 때 입었고 그럴 때 추울 때 입었으니까 날씨가 좋다는 11월 초하고 중순 사이인데도 패딩은 진짜 필요했다. 이게 몸이 힘든데 추우면 저는 좀 서럽더라고요. 진짜 막 좀 서러워. 내가 왜 여기서. 그래서 무조건 따뜻해야 돼. 무조건. 저는 그래서 추천이 무조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뭐 나름 그래도 유용하게 썼던 아이템인 거고 좀 아쉬운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뭐 많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젠을 안 갖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11월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었는데 근데 정말로 필요한 날은 딱 하루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쏘롱날 넘을 때. 쏘롱날을 넘어서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눈이 한 10에서 한 15cm 정도 쌓여 있는 맞아요. 데를 가야 되고 거길 또 지나서도 약간 이렇게 바닥에 얼어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앞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천천히 가면서도 막 넘어지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준비해오지 않았던 건 맞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가이드한테 물어봤는데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 안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꼭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계절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하루는 필요했었어요. 필요했어. 다행히 가이드가 두 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쌍 총 4개겠죠? 그거를 4명이서 저희 둘이랑 포토 한 명이랑 가이드 한 명이랑 발 하나씩 다 오른발에다가 한 발씩만 해도 확실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신은 발하고 안 신은 발하고 미끄러지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아이젠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챙겨 가시는 거 추천. 우리 아이젠도 보면은 이 발 전체를 커버하는 좀 큰 게 있고 이 가운데에다가 살짝 걸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했었는데 그것만 해도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게 걱정이다라고 하시면은 쬐끄만 아이젠만 준비해가도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날 하루니까 사실 가이드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는 그날 한번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무서웠어요. 내려가는데 발이 푹푹 빠지고 그 짧은 시간이긴 해요. 한 30분 정도만 필요한 건데 그때 생각했던 그 무서움과 넘어졌을 때 막 미끄러져서 내려갔던 거 생각해보면 이거는 필요하지 않았나. 근데 딱 한 번. 이거는 판단에 맞게. 근데 저는 가져갈 것 같아요. 다시 간다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 번인데 그 한 번이 잘못됐을 때 위험성이 크니까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아이젠 하나 준비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소소한데 또 하나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작은 물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날진이 있는데 날진을 이렇게 꺼내서 들고 다니기엔 좀 부피가 크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물병이 없어서 저희가 대한항공에서 받았던 또 거잖아. 쬐끄만 한 300ml짜리 페트병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가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유용했어요. 그러니까 배낭 한쪽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가신다라고 하면은 날진 말고 작은 뭐 300ml, 한 500ml 정도 되는 물병 하나 정도 챙겨 가시면은 그 트레킹 하시면서 이렇게 물 마시기는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챙긴다면 그 여기에 꽂히는 300ml 정도를 챙기는데 뜨거운 물, 찬물 다 되는 거 챙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갖고 다니는 플라스틱 병은 너무 필요해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긴 했는데 사실 위생적으로 보면 소독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쓰면 안 됐는데 이게 뜨거운 물도 부어서 소독이 되는 물병이었다면 훨씬 좋았을 거고 왜냐면 중간에 저희 막 시럽 주스도 막 거기 부어서 먹고 따뜻한 물도 어느 정도 식혀 넣고 했으니까 만능으로 쓰려면 찬물 뜨거운 물 다 되는 작은 물병. 그러니까 날진도 저희가 1리터짜리 사서 그렇지 더 작은 용량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날진 작은 용량을 사갖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물병 같은 거. 지금 물병도 괜찮고. 다시 간다면은 뭐 그 2가지 정도는 저희도 챙겨갈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가져간 것 중에서 안 쓴 물건들이 좀 있긴 해요. 많진 않은데 대부분이
더위를 대비해서 준비해 간 게 있어요. 뭐 트리킹 할 때 더울 때를 대비해 가지고 뭐 저희가 그래서 가져왔던 게 장갑이 총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쿨 장갑, 그리고 중간 정도 두께, 그리고 그 가장 두꺼운 스키 보드 탈 때 쓰는 장갑. 근데 이 스키 보드 탈 때 쓰는 장갑은 저희가 소롱나나 뭐 이런 추운데 갈 때 정말 칠리초 갈 때 정말 유용하게 썼고, 그리고 나머지 한 중간 정도 되는 두께의 장갑은 매일 썼어요. 근데 맞아. 이 얇은 쿨 소재의 장갑은 쓴 적이 없어 한 번도. 일단 아침에 출발할 때 무조건 손이 시려워요. 이걸 쓰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더우면 쓰려고 이렇게 얼굴 골프 칠 때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쿨 소재로 되어 있는 거. 낚시할 때 예, 가리고 이런 거. 그리고 쿨 소재 팔토시, 요 3가지 아이템은 저희가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중순 초순부터 시작해서 중순 거의 말까지 한 15일 정도 있었는데, 요 계절에는 그런 쿨 소재의 아이템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안나푸르나 서킷 코스를 소화하신다라고 하면은 진짜 더울 때 가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맞아. 근데 우리는 필요 없었어. 그리고 저희 가져간 것 중에 또 안 썼던 게 저희 이제 발이 좀 아플 것 같아가지고 휴족 시간 좀 챙겨갔었는데, 휴족 시간을 쓰고는 싶은데 휴족 시간을 근데 다른 여행 갔을 때 되게 잘 썼거든요. 둘이 막 남은 거 아까워가지고 반 잘라서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이번 좀 넉넉하게 가져갔는데 이게 대부분 춥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휴족 시간을 붙여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붙이는 순간 발바닥이 차가워요. 맞아. 냉감이 그 열을 식혀주는 건데, 이게 추운데 그걸 붙이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발바닥에 열이 나는 상황이더라도 이 열이 나는 열도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뺏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휴족 시간으로 내 발의 온도를 내리고 싶진 않았다. 휴족 시간은 한 번 붙였고 지금 그대로 갖고 내려왔어요. 쓸 일 없었어요. 그리고 가져간 것 중에 안 쓴 거는 쬐끄만 아이템인데, 빨랫줄을 하나 챙겨서 갔었어요. 저희 이렇게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이런 쬐끄만 빨랫줄이 있는데, 근데 빨래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있는 거 가지고 소화를 했었고, 그러니까 저희 말고 이제 빨래를 하실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빨래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쓸 일 없었어요. 근데 빨래를 했으면 말랐을까? 안 말랐어요. 안 말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춥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추운데 이 빨래를 하려고 찬물에 내 손을 그러니까 원래 저희 생각이 양말이나 속옷은 빨아가지고 한 3, 4일 정도 말리고 3, 4일 후에 이제 또 신고 입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그냥 가져간 걸로 해가지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그만큼 일수씩 그냥 입었던 거 입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요 정도가 이제 끝이에요? 예. 저희가 트레킹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거, 그리고 나중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좀 더 가져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도 날씨에는 뭐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만족해요. 준비물도 가져간 거의 한 95% 이상은 그 이상? 이거는 진짜 다 수율이 높았다. 맞아. 다 한 번 이상씩은 꼭 필요할 때 다 썼었고. 그래서 자잘하게 챙겨온 것들 다 잘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준비물 리스트는 리뷰를 했는데, 실제로 갔다 와서 어떤 게 정말로 유용했고 어떤 게 더 필요했는지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이거 케이스 진짜 강추. 카트만두 떠나기 전에 일단은 저희는 여행을 아주 참 무사히 마쳤고요. 오늘까지 잘 즐기고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끝! 좋아.